거기가면 IYS 시청자 여러분, 2021년 5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 거기가면 IYS가 73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거기가면 IYS는 나가자 세계로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 시민의 기치 아래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합니다. 오늘은 37번째 나라로 우즈베키스탄 네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떠납니다. 허선행 한국어 학당 교장인데요. 제가 2002년도에 우즈벡에 부임했을 때 허선행 한국어 선생은 전남 사범대학 출신으로 교민일보 편집국장이며 한국어를 고려인과 우즈벡인에게 보급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고려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시라는 대학 은사의 권유를 받고 우즈베키스탄에 온 지 9년째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이카의 지원을 원했으나 그러려면 한국에 가서 봉사단에 지원하는 길밖에 없다고 제가 안내했죠. 그러자 소장이나 대사 직권으로 봉사단원이 되게 해달라고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아마 답답해서 그랬을 겁니다. 저는 한국어 보급 목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국제교류재단과 상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는 교민회 총무, 부의장, 편집장으로 봉사하며 한국어 보급에 신명을 바치고 있었죠. 대학 강단에도 강사로 나가지만 교수 월급도 정교수 월급이 100불이 안 되는데 시간 강사 급여는 정비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는 광주 지인 몇 명이 보내진 성금에 자비를 보태어 무료로 한국어 보급을 하고 있는데 열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그 학교를 급지의 한국어 교육기관을 만드는 것이 그의 꿈이었죠. 허 선생, 그때 힘이 못 되어줘 미안했어요. 그래도 꿋꿋이 한국어 보급을 하는 허 선생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답니다. 서울에 오면 연락하세요. 네, 소주 한 잔은 꼭 대접하겠습니다. 나는 그를 만나지 못하다가 15년 못 나다가 강명구 평화마라토너가 유라시아 16,000km 횡단 마라톤 일정 중에 딱 절반인 타시켄트를 통과할 때 내가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그를 다시 만났죠. 그는 나의 말을 듣고 K 기라트 교육장과 협력하여 고려인과 교민들은 물론 우즈벡 대학생들 500여 명을 동원하여 평화마라톤 대동제를 성당에 치르는데 한몫했습니다. 특히 중학교에 다니는 그 예쁜 딸이 타시켄트에 입성하는 강명구 평화마라톤에게 화원을 걸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블라드미르 신 고려문화협회 회장입니다. 1949년생으로 고려인 2세입니다. 원래는 유명 권투 선수로 미들급 동양 챔피언이었죠. 뉴욕 메디슨 스퀘어에서도 세계 타이틀전에 도전했으나 우세한 게임을 펼치고도 편파적인 판정으로 승리를 놓치고 분류를 삼킨 적도 있습니다. 1991년에 우즈베키스탄이 소련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후 고려문화협회를 창립하여 그때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죠. 공식적으로 25만인 고려인을 대표하며 지방에 46개 사무소가 있는 큰 조직입니다. 그는 과묵하고 한민족 의식이 강했습니다. 장기 집권한다는 비난도 있어서 2002년 7월에는 안조야라는 고려인이 중심이 되어 고려인 사회연합회가 분류되어 고려인 협회가 두 개로 분리됐죠. 우리 사무실에 여러 번 찾아와서 고려인 협회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저는 사업적 지역이 협력단과 맞지 않아 저는 대동포재단을 안내해주곤 했죠. 그의 요청을 한 번도 공식적으로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저를 이를 회피하는 공직자로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 회장님, 고려인 수건 사업 중에 한국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은 제2동포재단과 상의하세요. 협력단 말고요. 아니, 송수장 또 그 소리예요? 송수장은 그 말밖에 할 줄 모르세요? 하여튼 그 말이 저는 귀에 쟁쟁합니다. 다음 우리 기업가들인데요. 이흑연, 김종규, 임성수, 박양균 성공한 기업들이고 이흑연 사장은 보우, 베스트 오브 올드 약자입니다. 보우 사장이었고 김종규 부사장, 임성수는 금성사 사장, 박양균 사장은 금성직원 사장은 우즈벡 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이고 또 금성TV 조립공장도 있었고 지관, 자르, 비닐백 등 여러 종류 기업을 했죠. 사업 규모는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타고난 경영자 자질로 사업이 탄탄하다고 했죠. 그들은 정기호 회장과 더불어 교무회장을 이어받으며 한인회를 이끄는 중추 세력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사업이 어려울 때는 나머지들과 힘을 맡아 도와줬죠. 우리 교민들이 다 이들 같이 합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1인 사무소로 바쁘고 그들도 사업으로 바빠 우리는 식사 한 번도 제대로 같이 한 적이 없으나
저는 항상 열심히 사는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뜻하게 저에게 감사패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송인엽 박사님은 코이카 우즈베키스탄 사무소장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인권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항상 봉사했고 교민 하협에 적극 임하였기에 교민의 일원인 우리들이 이 감사패를 듭니다. 분에 넘쳤죠. 아무튼 김 차관님, 이 사장님, 김 부사장님, 임성수 회장님, 또 박 사장님 지금도 다들 사업 잘하고 계시죠? 다음에 제가 은퇴하면 타시켄트에 갈 테니 사업차 하나 만들어 주실 거죠? 아마 그들이 저를 반가해 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성희 정순진 사장 부부인데요. 그 두 부부는 타시켄트 골프장 사장이며 부인 정순진은 우즈베키스탄 국립극장인 나보이 극장 3층에서 크게 타시켄트 한국시장입니다. 이성희 사장은 인천 출신이고 정순진 사장의 모친은 인천 요식업계의 대부랍니다. 이성희 사장은 2000년 한의들을 결성하여 초대 회장을 지냈고 경영이 뛰어나 적자했던 타시켄트 골프장을 서건희 사장으로부터 인수받아서 서건희 사장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자신이 직접 경영하여 훅자로 전환시켰죠. 또한 타지키스탄 대학에도 기부를 많이 하여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근무할 때 타지키스탄 사범대학으로부터 명예 경영학 박사를 수여받았습니다. 그 이사장의 딸 진이와 아들이 타시켄트 국제학교에서 우등생이었으며 졸업 후 런던 대학하고 다 같이 유학을 떠났죠. 이사장님 잘 있죠? 저 은퇴하면 타시켄트에 갈 테니 서건희 대사님과 정기 회장이랑 라운딩 한번 합시다. 그 후에 꿀 마사지도요. 그 이사장이 개발한 타시켄트 골프장의 꿀 마사지는 타시켄트 골프장의 세계적인 자랑거리로 이를 찾아오는 손님들로 문전성시했죠. 그래서 서울 타시켄트 아시아나항공은 연일 많은 사례라고 당시 아시아나 박현수 지사장은 항상 입이 찢어진 채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2018년 4월 강명국 평화마라토너가 타시켄트를 통과할 때 저는 응원하기 위하여 타시켄트에 갔었죠. 그곳에서 평화 대동제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평화마라토너와 카자흐스탄 국경까지 동반주하고 난 다음에 그를 카자흐스탄으로 보내고 저는 타시켄트로 돌아와서 이성희 사장 초대로 정기 회장과 셋이서 그의 골프장에서 오랜만에 라운딩을 했죠. 물론 우리 셋은 전부 다 파의 대행진이었습니다. 그 둘은 그냥 파의 행진이고 저는 파보다도 더 좋은 양파 행진으로 해석했습니다. 당시 주였던 양태규 대사와 김종수 박사 얘기인데요. 양태규 전임 대사는 1938년생으로 군산이 고향이며 고려대학교 정형과를 졸업하고 외교부에 입부하여 정년퇴직했죠. 조용한 성품의 합리적 성격의 소유자이나 작정한 일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뚝심도 갖고 있었습니다. IT 초대 대사와 몬트리올 총영사를 마지막으로 외교관 생활을 마치고 그때는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교에서 일주일에 3시간씩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입사 동기인 서건희 전임 우즈베키스탄 대사가 몬트리올에 있던 양 대사를 우즈베키스탄으로 초청했습니다. 양 대사는 친구도 보고 싶고 친구가 만들었다는 타시켄트 골프장에서도 운동도 하고 싶어서 기꺼이 날아왔습니다. 일주일쯤 있다가 타시켄트에서 지내던 양 대사는 타시켄트 따뜻한 날씨에 반했죠. 그는 택시를 타고 기사에게 무작정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에 데려다달라고 했답니다. 총장실을 무조건 찾아가 한국의 퇴임대사라고 밝히고 총장 면담을 신청을 한 것이죠. 그 대학은 동방대학교로 협력단이 한국어 교수를 파견하고 교자재를 지원하는 저희 대학이죠. 그래서 한국과 확별한 인연이 있죠. 양 대사는 퇴직대사로서 현재 몬트리올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으니 이곳 타시켄트를 방문하니 날씨가 너무 좋아 이곳에 정착하고 싶다고 하면서 그 대학에서 기회를 주면 일주일에 몇 시간씩 무료로 강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 당시 동방대학에서는 저에게 한국학을 강의해달라고 요청하던 때였고 그래서 저는 업무를 이유로 수락지 못하고 있었는데 전직 대사가 현재 몬트리올 대학교 교수가 무보수로 강의를 하겠다더니 참 고소연적 불감청인데 어찌 수락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부터 타시켄트에서 강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교수로. 이렇게 해서 양 대사가 우즈베키스탄 생활을 시작됐죠. 일주일에 4시간씩 동방대학에서 강의하고 운동, 골프도 하고 지냈죠. 그러다 국제교류재단에서 KF죠. 전문가로 등록이 되어가지고 상당한 사례도 받게 되었다며 항상 저에게 대접받던 저에게
저에게 가끔 식사 대접도 했습니다. 양대사는 여행이 취미였고 사전 촬영이 수준급이었죠. 저는 지방이나 타 경유교 출하를 갈 때는 양대사와 같이 갔습니다. 같은 방을 함께 쓰니 뭐 비용도 더 들지 않았어요. 양대사는 꼭 제 직원처럼 행동하고 저를 도와주었죠. 출장에서 돌아가면 행사 사진을 잘 촬영해가지고 CD에 담아가지고 저에게 주곤 했습니다. 또 김종수 박사는 1941년생이신데 황해도가 고향이며 6.25 때 부모를 따라 월남했다고 했습니다. 익산에 있는 남성고등학교와 전남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졸업 후 전문의가 되어 결혼하고 몇 년 근무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이민 간 이유는 선친이 우리나라는 다시 북한의 침략을 받게 될 테인데 월남한 사람들을 반동으로 제일 먼저 처형할 것이므로 너는 의사가 되어서 최고 선진국이고 안전한 미국으로 가서 살아라고 유언을 했답니다. 김 박사는 미국에서 자리 잡고 돈도 많이 벌었답니다. 그러다가 신앙심이 깊은 12년 연하인 꽃과 같은 부인의 영향으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1987년에 미주 대륙에서 가장 가난한 IT에 봉사하며 당시 IT 대사였던 양태기 대사를 처음 만나가지고 친구가 됐답니다. 그리고 그는 뜻한 바 있어 미국 병원을 정리하고 가족과 같이 우즈베키스탄으로 건너와서 자비로 병원을 짓고 무료 봉사활동을 10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우즈벡 의과대학생들을 불러서 큰딸에는 영어를 가르치고 자신은 의학을 가르쳤죠. 주중에는 부인과 큰딸이 약사로 그 병원에서 또 간호사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한 것이죠. 1987년에 IT에서 친구가 된 양태기 대사와 김종수 박사는 15년이 흐른 2002년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다시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친연녀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 가족이나 협력단 보사단들이 아플 때면은 김 박사의 도움을 번번이 받았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2년 3월에 양태기 대사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카리모프 정권이 인권 문제가 일부러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외국 선교사들에 대한 비자를 연장해 주지 않아 김 박사 가족과 양 대사는 조지아로 이주해서 조지아에서 김 박사는 여전히 무료 진료 봉사활동을 하고 양태기 대사는 소규모로 와인 생산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지아가 와인 종주국이기 때문에 유기농 최우량 와인을 소량 생산하고 싶어서 조지아로 이주했다 했습니다. 저의 유튜브 방송 IT편을 듣고 며칠 전에 양태기 대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오랜만에 만나 옛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에 양 대사님이나 김종수 박사는 연세가 있어 김종수 박사는 3년 전부터 교육생활을 접고 미국 인디애나주 에반스빌에서 한가롭게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양 대사님은 코로나 때문에 조지아를 10개월째 못 가서 올해는 와인 생산이 중단되어 아쉽다고 했죠. 양 대사님은 84세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종속되면 캠핑카를 하나 구입해서 세계 여행을 저와 같이 하자고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가히 84세의 젊은 청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 가면 IYS 시청자 여러분, 실크로드 비단길로 중심지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오신 느낌이 드는지요? 한번 직접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즈베키스탄 5번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주위 젊은이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셔서 같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